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레기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흥사단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 시민운동이라는 게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198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우리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시민운동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87년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운동 단체, 뭐 우리 이 언론에서 신조어로 만들어낸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조직들, 다시 말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이 국민운동을 전개하던 대표적인 우리 새마을처럼 뭐 그런 단체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 제야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제야 단체라는 것은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 역할들을 많이 한 대표적인 단체들이긴 합니다. 그죠? 이 현 정부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약하는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 기존의 정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요즘 이야기하는 파트너십이라든가 뭐 거버넌스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반정부 정치 권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흥사단은 어떤 유에 속하냐? 그 사이에 있었죠. 그 사이에 이름하여 우리 순수 민간단체 혹은 사회단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1987년 이전에는 우리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았고 또 시민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민간단체 혹은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YMCA, YWCA, 대표적인 흥사단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들이 그 사회단체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7년 이후에 이제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화가 이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민주화가 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되기도 합니다만, 글자 그대로 민이 주인인 그런 국가 사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민주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우리 헌법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이 정치 권력이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87년 이후에 이제 이 민주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민주화를 완전히 민주화가 이행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절차적인 민주화, 형식적인 민주화는 이미 다 이행이 됐다고 보고, 내용적인 민주화는 아직 조금 덜 성숙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국가의 발전을 놓고 보면은 이제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이제 선진화, 지금 이제 선진화를 이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성된 이 시민단체, 시민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 흥사단 활동 전반이 이 시민 운동이고 또 흥사단이 뭐 대표적인 시민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활동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1987년 이전에 우리 흥사단과 이후의 흥사단은 많이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는데 우리 시민사회의 문을 본격적으로 연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정도 전에, 예, 그러니까 33년 전에 이제 이 그 경실련 경제정의 뭐 실천연합이죠. 경실련이 경제정의 실천연합이 창립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시민 단체, 시민 운동의 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YMCA, YWCA 흥사단은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지만 이러한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이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또 시민단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인 시민운동 시대를 맞았다. 그것이 한 33년 정도 흘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실련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우리가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오늘 현재의 경실련과 같지는 않지만 그 초기에 이 경실련에서 주도했던 그 운동들이 뭐 금융실명제, 뭐 토지 공개념 내지는 뭐 토지 소유 상한제,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뭐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1994년에 우리 참여연대가 만들어지죠, 그죠? 참여연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민운동의 전성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흥사단의 경우는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흥사단의 전신인 1907년도에 신민회가 만들어지고 이 신민회가 이제 비밀결사 조직이기 때문에 이 표현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1909년도에 이제 청년하고회 오늘 또 뭐 오늘날 또 우리 흥사단은 영 코리안 아카데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하고회의 그 영문 이니셜을 지금 우리 흥사단에서도 현재까지 YK 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1913년 흥사단이 만들어질 때 그런 그 1909년도에 청년하고회라는 그 표현 사업을 이어받고, 그죠? 미국에서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미주위원부가 이제 흥사단의 본부가 미국에 있었던 거죠. 국내에 들어온 것은 그 해방된 이후에 이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우리 단우에 뭐 친일 문제가 있는데 국내에 이제 있었던 단우들이 일부 이제 친일과 관련되는 부분에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환경들이 일제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아픈 역사니까 친일로서 인정을 우리가 후세의 역사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흥사단이 친일 단체가 아니고 대표적인 우리 애국 단체니까 뭐 그런 면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우리가 해명을 한다거나 뭐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우리 선조들이었고 우리 선배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방 이후에 이제
예, 그 미국의 흥사단이 이 국내로 이전을 하면서 흥사단 본부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미국은 미주위원부로 이제 남게 되었죠. 그죠? 그 흥사단 역사에서 또 좀 획기적인 이 전환기는 1960년대, 1963년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야기하고 우리 대부분 단우들이 거쳐왔던 흥사단 아카데미 운동이 이제 63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뭐 자연스럽게 이 청소년 단체다, 뭐 청년 단체다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런 이 청년 학생 그 활동의 역사가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뭐 시민운동이라 하는 개념보다는 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운동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흥사단이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흥사단 본부의 입장으로 보면 1997년도에 이 민족통일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2001년도에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2002년도에 교육운동본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요즘 우리 이름하여 3대 운동본부들이 이 190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이때 이제 주로 활동을 독자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다양한 이 본격적인 우리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민주화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 흥사단이 크게 보면은 이제 이 흥사단 이념에서부터 또 우리 교육의 이 목표에서 보듯이 민주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2015년도에 개편된 우리 교육의 목표에서 보듯이 그죠? 주로 민주시민 양성, 우리 초기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주로 했던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국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인물 양성을 했다라고 보면은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주인 정신을 발휘할 것이냐, 또 그런 활동의 주체로서 또 그런 민주시민 의식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주체로서 또 이 지도력을 양성하는 그런 운동에 주력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대구 흥사단의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흥사단 본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인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구 흥사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구 흥사단 회관을 건립하면서부터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 주도적인 시민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이제 외부로부터 요청도 있었고 또 우리도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활동 공간이 마련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1997년도에 우리가 IMF를 맞았는데 우리
대구흥산 해관이 그 IMF 과정에 우리가 건축을 하였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상당히 뭐 우리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대구 사랑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의 이 참여와 연대를 통한 다양한 연대 활동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우리 대구흥사단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면서부터 지역사회 운동 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이런 측면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참여와 연대라는 이야기가 우리 시민운동의 상당히 큰 화두였고 그리고 지역 현안이라든가 뭐 정책, 제도, 그 다음에 뭐 법규, 이 바람직하지 못한 법, 제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초기 시민운동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민운동은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NGO, 비정부 기구로서의 우리 이 사회 변화를 함께 하는 그런 이 제3섹터로서의 역할. 여기서 이제 제3섹터라는 것은 이 정부나 정치권,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나 시장, 대표적으로 1섹터, 2섹터 이렇게 나누면은 그 나머지 우리 시민사회 영역, 이것을 이제 3섹터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역할인데 NGO로서 역할은 주로 이제 정부에 대한 비정부 기구로서의 역할. 여기는 가장 큰 우리 민주화에서 우리 시민이 주인인 이 민이 주인이 되는 운동, 이게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민으로서의 다양한 요구, 또 이 변화, 그 다음에 이 정책, 제도, 관행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극과 압력을 넣고 그 다음에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이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집단 행위, 이것을 뭐 우리 시민운동이라고 대체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영역은 NPO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비영리 단체다.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우리 시장 영역을 떠나서 소비자로서 그 기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또 견제, 또 감시, 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태들에 대한 관행에 대한 자극과 압력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이런 변혁 혹은 뭐 개량, 수정을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분류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운동이 생성이 되고 또 이 활성화돼 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로 NGO적인 역할, 비정부 기구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슈 파이팅을 한다. 하나의 이슈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다양한 요구 또 이 견제, 압력 뭐 이런 역할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 관행들이나 제도들이나 법규 이런 것들을 이 제거하고 보완해 나가는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는 이 NGO보다는 이 NPO 쪽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비자 단체들 대부분 이 소비자 단체들이 이제 NPO 역할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일본의 경우는 훨씬 많죠, 그죠? 막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둘 다 뭐 1987년 이전부터 활동을 하던 단체들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왕성한 우리 시민사회의 이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시작한 것은 우리 민주화 이후 1987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100년 전에 이 도산 선생님이 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흥사단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셨던 부분이 3대 자본 축적론입니다. 세 가지 큰 자본을 우리가 축적해야 된다. 이야기는 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나라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라의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공력이 세진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공력을 키우는 것이 나라를 되찾는 그런 방법 아닌가 이렇게 도산 선생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3대 자본 축적론 하는 걸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요즘 이야기하는 우리 인적 자본, 물적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력을 지금 뭐 우리가 10위권에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미 선진국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이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진화는 아직까지 지금 이행해가는 성숙되지 않은 단계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도산 선생님 말씀하셨던 금전의 자본, 지식의 자본, 신용의 자본 이런데 이 신용의 자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런 활동들이 주로 이제 흥사단 우리 시민운동 가운데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양한 이 시민사회를 향한 흥사단의 프로그램들, 우리 흥사단 단우, 우리 기러기 가족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민사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기획하고 또 실행함으로써 흥사단이 우리 시민사회에 또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이 내용들이 우리가 흥사단이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시민운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1990년도부터 후반부터 우리가 이런 운동들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안정적인 우리 제도 구축에 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 중심적인 역할들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앞으로도 우리 흥사단 시민운동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사업들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찾아내고 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흥사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프로그램, 또 흥사단이 우리 시민사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 개발, 발굴, 그 다음에 전국의 흥사단이
이 연대에서 참여해서 국가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과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흥사단에서 이 기획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향후 우리 흥사단의 시민운동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서 많은 이 시민사회에 아니면 국가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민 사회를 향하고 시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개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흥사단의 모든 활동가들이 이 시민 운동가이기도 하고, 그죠? 또 이 우리가 그 이야기한 민주화하는 게 도선생님 말씀하셨던 주인 정신이거든요. 민주시민 교육도 우리가 이 시민사회 혹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이 역할, 책임감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화 시민운동과 흥사단이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다 그와 공통점을 가지고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